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8명의 영입 인재를 발표했습니다. 김용하 교수님이십니다. 백형훈 청사진 공동대표를 소개합니다. 이진수 전 대전 MBC 대표이사 사장입니다. 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리베로, 리베로, 리베로. 그런데 말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한 명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의 박찬주 전 육군대장 말입니다. 박 전 대장은 황교안 대표가 지난 5월부터 영입에 공을 들인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일부 최고위원과 당 안팎의 비판에 밀려서 결국 인재 영입 명단에서 제외가 된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대표를 맡고 처음 추진한 인재 영입 작업의 시작부터 생채기가 난 겁니다. 이런 비판 때문일까요? 황교안 대표 오늘 아침 당 회의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재 영입의 목표는 혁신과 변화, 통합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와 당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인재 영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당사자인 박 전 대장, 이 좌파와는 달리 우파들은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게 부족하다. 당에서 결정하면 따르는데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앞으로 2차, 3차 영입 인재가 발표될 텐데 무탈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태일의 프레스코, 시작부터 생채기 난 인재 영입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다뤘습니다만 박찬주 전 육군 대장, 황교안 대표의 영입 1호 인사로 지목이 됐고 저희들이 논란도 좀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그 논란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연재 영입 환영식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뭐 그래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환영식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일단 앞서 보신 영상처럼 오늘 8명에 대한 환영식이 있었는데 그런데 기자들도 물론이고 전부 시선이 오늘 환영식에 빠진 이 박찬주 전 대장에게 쏠렸습니다. 이 당내 일부 최고위원들 반발을 우려해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황 대표는 이제 환영식 이후에 이제 기자들하고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했는데 황교안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최고위원님들이 박찬주 전 대장은 좀 발표 명단에서 제외하거나 인선을 좀 철회하는 쪽으로 의견을 전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반발로 저희로 좀 익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기 최고위원 안 계신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반발한 건가 온 건가. 저는 그렇게 되질 않았고요.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의견들을 나눴고 그 결과를 또 저에게 얘기했고 또 저대로 또 뭐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 이제 최초 보고 2차 보고 통해서 판단해서 오늘 8분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아마도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첫 출발점부터 이제 여러 잡음이 나오다 보니까 이를 좀 차단하기 위한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크게 생채기가 났다, 충격받았다, 삐걱거린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황 대표는 그걸 인정 안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이제 1차 인재 영입 작업을 진두지휘한 게 이제 황교안 대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 생각과는 다르게 이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번 환영식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조금 희석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의 부분을 조금 불식시키는 이런 발언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호정 기자, 이제 황교안 대표는 괜찮다라는 느낌으로 이걸 이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김태일 기자가 얘기한 대로 당내에서조차 이건 뭔가 첫 단추부터 좀 그렇다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경태 최고위원도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금시초분이다. 언론을 통해 알았다. 이런 박찬주 영입을 몰랐군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제1호 영입은 청년이어야 된다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고요. 결국에 이 황 전 대표의 계획과 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도 오늘 SNS에 당의 행동과 결정들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부터도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신 것처럼 황 대표는 뭐 한번 물어봐라. 반발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내부에서도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당의 인재 영입 계획이 발표되기도 전에 최고위원들에게 제지당한 것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황 대표
대표가 결국 이 의견을 취합해서 반영을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에 보면은 최고위원들까지 사실상 반기를 든 모양새라서 이제 한국당 총선을 이끌어야 하는 이 황 대표의 리더십에 예. 생채기가 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박찬주 대장도 썩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희 MBN 이 야당 담당하는 기자가 박찬주 전 대장이랑 통화하고 있어서 제가 기본적인 입장만 네. 먼저 확인하고 들어왔는데요. 우선은 이와 관련해서 이 당내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니까 박 전 대장이 먼저 황교안 대표에게 자신이 먼저 연락을 해서 빼라 이런 식의 의사를 먼저 내비쳤다고 빼달라?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황 대표가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예. 또 결과적으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서 아쉽지만 이 최고위의 결정도 이해는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찬주 전 대장과 관련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예. 그런데 이 박찬주 전 대장 영입이 논란이 되면서 황교안 대표 리더십에도 어떤 타격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본인이 먼저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됐습니다. 예. 우리 MBN 취재진이 박찬주 전 대장과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먼저 빼달라 명단에서 영입 인사 명단에서 먼저 빼달라 이렇게 박 전 대장 측에서 요구했다. 그런데 왜 일부 언론에는 뭐 좌파는 밀어붙이는 힘이 센데 우파는 왜 이렇게 약하냐 뭐 이런 불만을 토로했다는 보도는 뭐죠 그러면? 뭐 그 발언이 어떤 식의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이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과 관련해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꼭 비례대표가 아니더라도 현재 이 자신의 고향인 이 천안 쪽에 지역구로 출마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번에 좀 논란이 되긴 했지만 황교안 대표도 어쨌든 시간을 좀 지켜보자고 한 만큼 향후에 다시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도전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예. 되고 있습니다. 그 일부 조선일보 보도에는 굉장히 박찬주 전 대장이 불쾌감을 표한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우리 또 기자 MBN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먼저 이제 명단에서 빼달라라고 박찬주 전 대장이 요구했다. 알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근데 이렇게 영입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애초에 자신들이 계획했던 인물이 뭐 거부할 수도 있는 거고 제안을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삐걱거리는 마찰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번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 과정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어요. 보좌진들하고 좀 말이 잘 안 맞은 부분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이번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인재 영입 관련해서는 뭐 이국종 아주대 교수나 뭐 야구 선수 출신인 박찬호 씨, 뭐 4달러 이런 그 광고로 유명한 탤런트 김영철 씨 등의 공을 들였다라는 이런 얘기는 공공연하게 좀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예. 물론 이렇게 이제 대중들에게 많이 각인이 된 인물 위주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예. 한국당 한 의원이 당의 인재 영입은 이 보좌진들이 리스트를 끌어모아서 무작위로 컨택하는 수준이다. 예. 그물을 쳐서 뭐 하나 걸려라 하는 이런 방식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근데 예. 이 보도가 알려지자 보좌관들 중에 일부가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인재 영입도 보좌관 잘못으로 전가한다. 헛발질은 당직자고서 왜 책임은 보좌진에게 넘기냐 하면서 좀 반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 저 여의도 옆 대나무 숲이라는 게 자유한국당 보좌진들의 커뮤니티인가 보죠? 익명 게시판입니다. 예. 왜 책임을 우리 보좌진들한테 떠넘기느냐? 당직자들이나 아니면은 직접 의원들 또 당대표가 책임져야 될 일을 왜 우리 보좌진들에게 떠넘기냐? 그렇습니다. 이런 불만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 여의도 옆 대나무 숲은 또 전체 국회 보좌진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보좌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인재 영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첫 부분부터 이제 논란이 됐는데 이 예. 부분을 보좌진들에게 떠넘기니까 보좌진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8명의 인재 영입 인사들, 뭐 박찬주 전 대장이 제일 화제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여러 인물들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근희 기자는 어떤 인물이 제일 눈에 들어옵니까? 뭐 몇몇 인물들이 예. 있는데 뭐 몇 분만 좀 이 소개를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 여성 종군 기자로 굉장히 이라크 전쟁 취재. 그렇죠 유명했었는데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 때 이 노조 탄압 논란으로 좀 논란을 빚기도 예. 했습니다. 또 이번에 있는 그 인사 중에서 이 백경훈 청년단체 대표도 포함이 됐는데요.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국 장관 관련 집회에서
자신은 조국 같은 아버지를 두지 못했다라고 발언을 했다가 이후 이 변상욱 앵커가 자신의 트위터에서 올린 내용을 가지고서도 또 논란이 됐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예. 이와 관련해가지고 황교안 대표는 또 이 백경훈 대표를 영입 대상자 중에 한 명으로 포함을 시켜서 또 당시에 이 논란이 됐던 이 트위터 내용들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최 의원님한테 이번 영입 인사에 대해서 총평을 해달라고 하면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나요? 글쎄요. 예. 그냥 느끼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되죠. 이게 예. 솔직히 인재 영입을 하면서 아까 그 보좌진에게 예. 책임을 밀었다는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인재 영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대표가 직접 나서서 컨셉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그 인물들을 보면 물론 인물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컨셉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미지가 먼저 하면은 변화와 혁신을 주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이미지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어떤 그 반문 이미지를 넘어서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 박찬주 전 대장이 논란이 됐지만은 박찬주 전 대장이라든지 이진숙 저 사장이라든지 다 현 정부에서 적폐로 몰려가지고 순환을 겪었던 분들. 그러니까 반문재인 컨셉. 그리고 지금 정번진 교수나 그리고 두산중공업의 김성원 전 부사장 이런 분들은 탈원전에 반대해서 현 정부와 각을 세웠던 분들. 그러니까 이런 전체 컨셉이 반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과연 그것뿐이겠느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변화와 혁신. 이건데 이 부분이 잘 강조가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이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조금 절박함이 없어진 거 아니냐. 뭐 물론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인재를 영입하려고 그랬는데 본인들이 거부한다. 그렇다면은 좀 더 절박하게 인재를 찾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지금 내놓은 결과만 가지고는 이미지가 컨셉이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문에 초점을 맞췄다. 미래지향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좀 보수적 성향이 강한 인사들을 뽑다. 뭐 2차, 3차 인재 영입이 있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이 검찰이 국회 방송을 두 번째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영상이 주목받는 이유는 황교안 대표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의원들을 독려하는 모습이 좀 담겨 있다. 이렇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을 같이 모으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헌법수호, 헌법수호, 독재타도, 독재타도. 자, 요정 기자, 이렇게 증거 확보에 검찰이 전력을 기울이는 걸 보면 조만간에 이 문제, 패스트트랙 문제도 결론이 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압수물의 내용을 밀어보면 검찰 수사가 기소 단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혐의가 되는 현장 상황이 영상으로 다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진술 없이도 혐의 입증이 검찰로서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달리 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 압수한 영상을 통해서 이제 소환 없는 기소를 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재 영입 문제 또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또 공천 가산점과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간의 삐걱거림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상황 지켜보겠습니다.